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네, 일부에서 방송했던 부분 오류를 수정하겠습니다. 민비라는 표현은 그 당시 백성들이 그 당시에도 널리 쓰였었던 그런 칭호라고 하네요. 네, 이 작가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네, 대신 이주 시대란 말은 네, 조선 시대를 폄하한 그런 말이라는 거 맞고요. 노래 참 좋다. 노을진 저녁 갈대밭이 생각나는 지우디님. He and Heavy is my brother. 내용도 좋잖아요. 예, 그런 인류의 형제를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바보님, 저도 이 노래 좋아해요. 예. 그 프리다 칼로의 전설을 신청해 주신 분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프리다 칼로는 그리 유명한 밴드가 아니거든요. 탑밴드, 작년에 탑밴드에 출연했었죠. 원래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올 밴드가 아닌데 그때는 락밴드들이 그 결의를 하고 나섰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래갖고 락 붐을 한번 일으켜보자. 그래서 이 프리다 칼로뿐 아니라 와이낫도 출연을 했었죠. 90년대 아름다운 밴드 연합이라고 하는 약칭 아벤년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의장 밴드이기도 했습니다. 리더인 김현 씨가 워낙 프리다 칼로를 좋아해서 밴드 이름을 프리다 칼로라고 지었고요. 생긴 것도 프리다 칼로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그렇군요. 변호인, 영화 변호인에 나와 있는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인 송세경 씨. 지극정성으로 옥바라지했던 분이 부인이 바로 구성애 씨였다는 그런 얘기군요. 아, 네. 무르노님, 늦게 출첵합니다. 커피 마시면서 듣고 있는데 좋다고요. 제이슨 무라즈의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원래 그 격주로 수요일에 오시는 분 예, 음악평론가 김 작가님인데 다리가 완쾌가 안 됐나요? 조금 됐나요? 아니면 지지난주에 그 김 작가님이 오실 때도 눈이 쏟아지는 바람에 늦었거든요. 오늘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한참 오고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김용민 사랑해라는 닉네임을 너무 부러워하시길래 연말까지 푹 쓰려고 쭉 쓰려고 럽 병휘 옵화를 쓰신 분이라고 하네요. 네. 기쁩니다. 맹초로님께서 올려주신 뉴스 검색해서 본 헌법재판소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 국회의원과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아, 이게 뭡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정동영 의원이 지금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짝퉁두루님, 홍유리님 신청곡들 올려주셨는데 커트 코베인 그런지 락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락 중에 하나죠. 그런지 락. 뭔가 좀 이렇게 지저분한 느낌의 그런 그런 락인데 그 얼터너티브 대안의 락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된 그런 밴드이고 또 그런 곡이었죠. 보니까 Smells Like Teen Spirit 이 노래의 공명은 당시 널바나가 이제 니르바나라는 거 다 아시죠? 버머, 그 산스크리트어로 열반이란 뜻.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열반입니다. 열반. 네. 커트 코베인의 친구였던 캐틀린 하나라는 사람, 예, 이 사람이 코베인의 집벽에 커트 스멜스 라이크 틴 스피릿이라고 낙서한 데서 그 영감을 얻어서 짓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틴 스피릿은 당시 시중에 판매되던 탈취제의 상품이었는데 이를 알지 못한 코베인은 이 낙서의 의미를 그 단어 그대로 10대 정신 예, 이러한 곡의 유래로 인해서 Smells Like Teen Spirit이라고 할 때 간략하게 Teen Spirit이라고 나갑니다. Teen Spirit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Team Spirit은 전혀 다르다는 거 아시죠? Team Spirit 훈련 한미 양국에 북한에 상륙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던 그런 훈련.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침략 그런 준비라고 하면서 항상 민감한 반응을 보였죠. 아니, 만약에 그래요. 만약에 중국과 북한이 또는 북한과 소련이
이런 훈련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팀 스피릿. 그게 아니라 팀 스피릿. 스피릿이란 단어가 영이란 뜻도 있지만 스피릿이란 단어는 또 독주란 뜻도 있다는 거 아시죠? 증류주. 그러니까 증류주를 마시고 이렇게 뿅 가는 현상과 영적인 각성 상태가 비슷하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자, 이런 얘기하는 중에 오늘의 주인공인 김 작가 오셨습니다. 오늘은 23분에 오셨으니까 정말 그 How do you do?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예, 지지난주도 눈이 왔었고 눈을 네. 몰고 왔었습니다. 그때도 눈을 부르는 사나이인 네. 것 같은데 네. 목요일마다 눈이 오네요. 예, 그러게요. 어떻게 그 발은 다 났어요? 발은 아직 좀 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예, 아, 근데 깁스는 풀었는데 깁스는 풀었고. 그 인대라는 데가 한 번 나가면 계속 나가는 데라. 아, 그렇군요. 예. 조심해야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90년대 얘기를 들려주신다 그랬는데 예, 어떤 그 취지입니까? 90년대 올해 아마 올해가 오늘이 저 2013년 마지막 출연이죠.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올해의 얘기들을 해볼까 하다가 그 올해 대중문학의 전반적으로 90년대의 귀환 네. 이 큰 화두였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응답하라 1994, 1997 가수 뮤지션 분들도 이제 80년대, 90년대 활동했던 분들이 대거 이렇게 컴백하기도 했고 네. 재조명 받기도 하고 그랬었죠. 아,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방송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이게 문화적으로도 90년대 댄스 뮤직을 틀어주는 그런 클럽들이 거의 밤마다 줄을 서서 들어가야 될 정도로 그래요. 성황했습니다. 즉,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네. 그게 2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네. 그 20년이 지났을 때 그게 이제 어떤 복고의 영역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지만 네. 외국 같은 경우에 어떤 이제 한 시대를 빛내던 명반들이 네. 그동안 20년 정도 지나면은 20주년 기념 에디션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리마스터링과 미발표 트랙들을 모아서 발매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있다는 거죠. 그 회고의 시장이라는 건데 네.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이 90년대에 대한 향수가 다시 살아나는 이유는 네. 그때 10대 입대를 보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경제적인 이 능력을 갖춘 기성 네. 세대가 되었는데 네. 이제 새로운 문화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자기네들이 어렸을 때 네. 젊었을 때 즐겼던 그 문화들을 향수하는데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지불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역시 그 세대에 걸쳐 있는 저도 좀 쓸쓸한 반증이기도 하고 잃어버린 청춘, 그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세대가 벌써 이렇게 노땅이 되었구나. 네. 그런 생각에 좀 씁쓸하기도 한데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올해 이제 응답하라 1994 같은 경우는 네. 그 기성 세대뿐만 아니라 그 기존의 10대, 20대들한테도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참 재밌는 게 그 이전에도 80년대를 회고하는 드라마, 70년대, 60년대를 회고하는 드라마들이 있는데 네. 그런 드라마들의 타겟은 언제나 그 세대의 힘들었던 시대를 보낸 네. 그리고 그때가 더 지금보다 좋았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단 말이죠. 네. 네. 굉장히 그때 가난했구나, 어려웠구나. 근데 유독 90년대에는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밝고 네. 또 그런 걸로 그려집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1990년대가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폭발적인 성장과 성장의 과실을 따먹을 시대였잖아요. 네네. 즉 종신고용의 신화도 살아있고 반면에 그 이후에 IMF 이후에 지금 체제가 저 젊은 세대들한테는 정말 힘든 거잖아요. 88만 원 세대라는 말로 그렇죠. 예, 방증되고 또 안녕들 하십니까가 말해주는 것처럼 네. 결국 어떤 90년대가 갖고 있는 상징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예.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90년대를 상징했었던 여러 아티스트 중에 휘트니 휴스턴의 음악 들었고요. 또 베이기 음악 들었습니다. 루저. 예. 이 노래들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I Will Always Love You 같은 그러니까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이 앨범이 한국에서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팔린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그 보디가드 OST. 네, 그렇죠. 케빈 코스트너가 깃발 날릴 네, 때. 그 팝 앨범으로는 정말 보기 드물게 100만 장 이상을 네. 이제 판매하면서 당시 이 앨범을 냈던 한국 모 집배사 사장이 이 앨범 하나로 그냥 아파트를 샀다는 얘기가 전에 내려올 정도로 메가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3디바라고 했었죠. 네네. 피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 그리고 셀링 디온까지 셀링 디온. 해서 네. 이 세 명을 3디바라고 했는데 네. 이 디바들의 어떤 공식을 마련한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잔잔하게 시작을 해서 한번 그 클라이막스에서 네네. 한번 쫙 올라가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한번 쫙 올라가면서 네.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그 소위 말하는 가창력의 기준을 네. 세운 노래가 바로 이 노래가 됐죠.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노래들이 그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어떤 이제 가창력 전성시대를 만들어낸 그런 노래였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었어요. 안타까운 최후였고 도대체 그렇죠. 팝스타들의 그 화려함 뒤에 있는 그 허무함이 도대체 뭘까라는 좀 이게 또 휘트니 휴스턴은 또 남편을 잘못 만난 탓이 또 크죠. 그렇죠. 당시에 예. 최고의 프로듀서이자 그 뮤지션이었던 그 바비 브라운하고 네. 결혼 생활이 너무 좀 뭐랄까 폭력과 네. 뭐 마약 뭐 이런 걸로 억눌려서 사람이 이렇게 훅 망가져서 근데 나머지 두 디바들이 좀 승승장구할 때 네. 정말 너무 빨리 이 팝의 중심 무대에서 사라지고 네, 안타까웠죠. 그리고 그 사망하기 얼마 전에 내한 공연을 했었잖아요. 네. 예, 그때도 본 사람들이 다 큰 실망을 네. 하고 갔다는.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그렇죠. 그런. 네. 예. 자, 또 그에 반해서 베개 루저. 예,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 90년대를 상징하는 키워드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네. 예, 왜냐면은 아마 90년대만큼 특히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이런 좀 우울한 이야기들이 네. 빌보드 위에서 돌았던 시대가 그 전까지 없었어요. 아, 특히 이제 그래요? 이 루저라는 노래가 제목이 상징하는 게 네. 그 패배자들이잖아요. 네네. 그 90년대의 아까 우리 첫 곡으로 들었던 너바나도 그렇고 이 루저 그리고 라디오에 대해 크립 뭐 이런 노래들이 담고 있는 공통적인 노래가 되게 자학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네, 루저 애티튜드 네네. 가 또 한국에서도 또 많은 영향을 줘서 당시에 그 음악 듣는 사람들이 모이는 네. 그런 술집들 가면은 전부 떡진 머리에 체크 한 방 있고 네. 찢어진 청바지를 걸친 채 혼자서 그 말보로 레드를 네네. 뻑뻑 펴대면서 독한 담배를. 예, 스스로 되게 이렇게 그 이른바 그 뭐라고 허세 부리는 네. 그런 게 유행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세계 2차 세계 대전 후에 그 세계적인 경제 호황 예. 이거 마감하고요. 마감하고 그리고 뭔가 했던 인간의 이상을 가지고 출발했었던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예. 네. 뭐 이러한 것들이 겹치면서 더더욱 그러지 않았는가 싶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네. 또 그 90년대 이 X세대의 그 X세대 90년대 이끌었던 세대를 이제 X세대라 그러는데 네네. 그들이 또 그 히피들의 자손이죠. 아, 그렇군요. 히피 세대의 바로 2세들이라서 그렇군요. 그 부모의 어떤 변절과 네. 그 경제 호황 아래의 어떤 소외 그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담아냈던 사람들이 바로 그 90년대 음악을 중심에 있었죠. 네. 방금 말한 그 백만 해도 네. 할아버지는 그 백남준 씨와 더불어서 그 플럭서스 그룹 네. 회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부모들도 그 다 히피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브릿팝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90년대
그 영국의 락을 상징했었던 두 밴드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아시스와 블루는 또 라이벌 관계이기도 했고. 그랬었죠.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남북 전쟁이라고 불렀었던. 그렇군요. 두 밴드의 대결이 있었죠. 그러면 블루는 런던 출신입니까? 예, 블루가 런던 출신이고, 런던의 중산층 계급 출신이고, 그리고 맨체스터와 예? 노동자 계급 노동자 출신. 그 오아시스. 죽입니다. 죽이는 구도죠, 이건. 죽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곡은 마지막 소개 역시 그 90년대가 또 가장 그 저항적인 노래들이 또 상업적으로도 큰 히트를 했던 때이기도 네, 해요. 네. 그 어떤 90년대의 저항성을 네. 담보하고 책임지고 대표하는 밴드죠. 네. Rage Against the Machine의 게릴라 라디오를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체게바라를 대놓고 이렇게 찬양하고 그렇죠. 그 미국 국기를 찢기도 하고 그랬었던 불태우고 뭐 티벳의 분신 그 티벳에서 네. 그 베트남이죠. 베트남. 베트남의 분신하는 승려를 또 앨범 커버로 세우기도 하고. 틱광득 스님. 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반부시 네. 그 데모에 또 선봉에서 항상 서 있었던 밴드이기도 합니다. 이런 밴드를 상업적으로 안을 수 있는 미국의 그런 자본주의에 대한 그렇죠. 참 경의까지 포함된 그것 그런 때문에 거죠. 어떻게 보면은 또 이 냉소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 톰 마렐로와 잭 더라루사 이 두 뮤지션은 네. 어떤 상업의 최전선에서 네. 저항의 최선방까지 네. 겸비하고 있었던 참 독특한 그리고 앞으로도 잊혀지지 않은 그리고 이런 어떤 음악의 사회성을 얘기할 때 네. 반드시 이 거론될 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거칠게나마 90년대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그리고요, 강정상단에 귤 파는 거, 예, 언제까지 가둬둘 셈인 감귤, 예, 이거, 예, 문의 전화는 010-6286-2131, 6286-2131. 저도 주문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둬둘 셈인 감귤, 강정평화상단 협동조합에서 제공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